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집의 픽업 트럭 글래디에이터인데요. 자, 글래디에이터 아마도 영화 제목으로 알고 계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집과 글래디에이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픽업 트럭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죠. 처음에는 렉스터 스포츠 정도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쉐보레 콜로라도, 포드 레인저도 얼마 전에 출시가 되면서 이 시장을 한층 더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집의 글래디에이터 경쟁 모델들 대비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글래디에이터는 중형 픽업 장르에 속합니다.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서 다양한 장비도 갖고 있는데요. 덕분에 가격도 비싸죠. 그런데 그런 글래디에이터의 인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 판매를 볼까요? 생각보다 잘 팔리죠? 특히 전년 대비 40%를 넘는 판매 성장을 해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순위가 어떻게 될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디자인은 익숙합니다. 랭글러에 트럭 베드 하나 정도가 추가된 모습이죠. 실제로 보면 크기도 상당한데요. 지상고도 매우 높고요. 하지만 사이드 스텝 혹은 트럭 베드 스텝이 없다 보니 오르내리기 불편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이 됩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이탈각 그리고 브레이크 오버각을 확보할 수 있었긴 하지만 말이죠. 타사와 달리 직물 또는 패널로 구성된 베드 커버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용 수납함도 설치할 수 있고요. 국내에서는 적재 용량을 300kg로 인증받았는데 경쟁 모델이 400, 많게는 600kg으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아쉬움이 있죠. 후륜 쪽 좌우 타이어의 움직임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판 스프링 대신 코일 스프링을 사용한 것이 이유인데요. 자, 트럭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뼛속까지 오프로드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내도 랭글러와 같은 모습이죠. 문을 뗄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 때문에 윈도우 조작 스위치도 이렇게 중앙에 위치합니다. 기어 레버 그리고 왼쪽에 구동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별도의 레버도 달았고요. 집답게 센터 페시아에서 전용 오프로드 메뉴를 불어낼 수도 있습니다. 오프로드 플러스, 전후 디페런셜 락, 스웨이바 분리 이와 같은 기능을 통해서 강력한 오프로더로 변신이 됩니다. 시트는 모두 매뉴얼로 작동해야 하는데요. 뒷좌석 시트 하단에 별도의 수납함도 갖추고 있고, 자, 이 시트팩 안쪽에는 블루투스 스피커도 숨겨져 있습니다. 캠핑을 할 때 유용하겠죠? 네, 생각보다 비싸요. 이제 나머지 글래디에이터의 공간을 볼까요? 글래디에이터의 감성 측면의 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픽업 트럭이지만 전통 집의 모델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휠과 윈드실드에 윌리스 집 이미지를 넣었죠. 시동을 걸 때 오프닝 세레머니로 집이 등장합니다. 에이다스 기능은 다소 제한적인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마련되어 있지만 정차까지만 지원하고 재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외에 사각지대 경고 기능 정도가 있고요. 지상고 250mm, 접근각 43.6도, 이탈각 26도, 램프각 20.3도, 도강 깊이 762mm, 그리고 2.7톤까지 견인할 수 있는 정통 오프로더,
글래디에이터의 주행 완성도를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글래디에이터를 타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 조금 거슬리는 것은 아무래도 윈드 노이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각각의 이제 틈새를 타고 들어오는 바람 소리도 있고, 차량의 디자인 자체도 노이즈 측면에서 조금 불리한 그런 것들이 엿보이는데, 네, 잠시 정수성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이들에서의 정숙성은 경쟁 모델 중에 하나인, 특히 같은 배기량을 쓰고 있는 콜로라도와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편차로 봤을 때 이 정도라면 사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데, 하지만 차가 달리고 있는 환경, 지금도 이 바람 소리가 많이 거슬리는데, 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자, 수치적으로 놓고 봤을 때의 차이, 이 콜로라도가 일반적인 승용차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면 글래디에이터는 거의 스포츠카, 그 중에서도 좀 배기에 대해서 힘을 쓴 그런 스포츠카 정도의 수준을 내주는데, 이것이 배기 사운드가 아니라 노이즈로 들어오다 보니까 장거리 투어 때 은근히 스트레스가 있는 편입니다. 자, 저희도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글래디에이터를 테스트 해봤는데 다른 것보다 소음 측면 좀 아쉽긴 한데요. 엔진은 3.6L 펜타스타 엔진을 바탕으로 최고 출력 284마력, 최대 토크 36kg 폴스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수치적인 성능으로 놓고 본다면 자연흡기 엔진인 만큼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데요. 덕분에 저속에서 가속 페달을 부드럽게 밟았을 때 이때 차가 나가는 느낌도 좋은 편입니다. 물론 폭발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감이 있지만 그래도 차량 중량을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무난한 힘인데요. 중량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저희가 계측한 결과를 놓고 보면 2.4톤에 딱 맞아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현재 모델이 옵션으로 이 베드에 많은 것들을 적재하고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덜어낸다면 조금 더 가벼운 무게를 갖게 됩니다.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놓고 봤을 때 무게 배분도 50대 50으로 좋은 수준이고, 짐이 어느 정도 적재가 되더라도 프론트 쪽이 과하게 뜬다든지 그런 느낌을 주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가속 페달에 이렇게 힘을 주고 속도를 올릴 때, 자, 폭발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RPM 상승에 따라서 어느 정도 묵직하게 밀고 나가는 맛이 좋긴 합니다. 물론 이제 타사 모델들과 비춰 바라본다면 이것 자체가 큰 경쟁력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 차의 쓰임새,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크게 부족하진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글래디에이터 과연 얼마만큼의 가속 성능을 내는지 볼까요? 자,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수치가 적게 나오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게라는 측면에서 불리함이 있고, 이 차의 기본 컨셉 자체가 사실은 이제 온로드보다는 오프로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그런 한계를 보여주게 되는데, 자, 참고로 이 글래디에이터 4륜 시스템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고 다른 모델들처럼 다양한 4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드 레인저 또한 콜로라도와 비교를 했을 때 글래디에이터 4륜 구동 시스템에서 조금 특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4륜 하이 모드를 지원합니다. 오토 모드를 갖고 있고 4륜 하이는 파트타임으로 구동이 되죠. 그리고 중립을 바탕으로 로우 기어까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자, 4륜 하이 모드는 주행 중에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차들도 그렇지만 로우 기어를 설정할 때 이때는 변속 레버를 중립으로 빼주시고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런 것만 놓고 본다면 사실 별다른 매력이 없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론트 쪽 그리고 리어 디퍼런셜을 잠그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해 소개해드렸던 이 AMG
G클래스 같은 경우도 이런 점들이 눈에 띄었었죠. 오프로드를 위해서 다양한 노면에 맞는 그런 활용성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마련되어 있는데, 다른 모델에서는 사실 찾아보기 힘든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스웨이바를 분리하는 기능이 있죠. 전동으로 이제 분리를 하는데, 이것 덕분에 프론트 쪽 이 상하 움직임의 폭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됩니다. 공식 발표로는 30%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프로드를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기능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 오프로드, 그것도 이제 정말 험로 이런 주행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스웨이바 분리에 따른 그런 이점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저희도 간단하게 이제 시험을 해봤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이제 프론트 쪽의 탄력성을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노면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이제 오프로드 플러스 모드가 있는데, 랜드로버 같은 경우는 터레인 리스폰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이 다이얼 조작 혹은 이제 버튼을 통해서 다양한 오프로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현재 이 글래디에이터도 그와 유사한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물론 이제 랜드로버처럼 모든 것들이 100% 이제 다 전자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내에서 어느 정도의 탄력성을 가져가는 만큼, 특히 이제 집에서는 이 샌드 환경에서의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는데, 기존에 볼 수 없던 기능인 만큼 부가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겠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것들, 이 오프로드 다른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오프로드에 특화되었다는 점이 바로 글래디에이터가 갖는 최고의 장점인데요. 만약에 오프로드를 들어가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 시끄러운 차를 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다 가격도 상당히 비싸죠. 하지만 오프로드에 대한 그런 니즈가 있다면, 자, 오프로드 대응하기 위해서 튜닝하는 데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글래디에이터 기본 스펙만으로도 어지간한 환경에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랭글러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강했었죠. 오프로드 최강 모델로 꼽히는데, 글래디에이터 역시도 픽업 모델 가운데 가장 최고의 오프로드 성능을 자랑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처럼 온로드 주행을 하고 있는 환경, 이때는 스티어링 휠 계속적으로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핸들링 퍼포먼스가 좋은 편도 아닙니다. 아무래도 타이어도 이 머드 트레인을 기본으로 쓰는 만큼 승차감 측면에서도 조금은 불리함이 있고, 저희가 마침 얼마 전에 이 글래디에이터 그리고 다른 모델을 바탕으로 조금은 이제 좀 울퉁불퉁한 그런 노면을 달렸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나은 승차감을 보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때문에 이 차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 바디롤도 다른 모델 대비 조금 많은 편이었고, 온로드보다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오프로드의 가치, 그 부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셔야만 대폭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이 랭글러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여기서 브랜드가 보여주고자 하는 독창성, 그런 점들이 잘 나타나고 있고, 나름대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다른 건 모르지만 그래도 매력적인 부분, 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특화된 매력, 거기에 오프로드라는 집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잘 살려낸 것이 바로 글래디에이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래디에이터 타이어의 한계는 있겠지만 제동 성능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43m대를 시작으로 평균 44, 최장 45m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 거리 자체가 긴 편은 아니지만 타이어 특성이 있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제동 편차 자체가 그래도 딱 2m에 묶여 있는 만큼 급한 조작을 했을 때 이 차가 설 수 있다고 예상되는 범위 안에서는 설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은 경쟁력이 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계속적으로 옛날 그 현대 기아차를 탈 때 MDPS 초기 시절에 계속 스티어링을 이렇게 조작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도 직선을 달리고 있지만 지금 보시나요? 계속적으로 스티어링 휠을 움직여 줘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하네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 바람 소리, 아무래도 뭐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제 패턴 소음 자체도 좀 상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로드 주행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글래디에이터 다른 이제 FCA 그룹에 있는 모델들, 지금은 이제 스텔란티스라고 불리지만, 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반응성이 조금은 빨라져 있죠. 집을 시작으로 해서 마세라티 같은 경우가 이제 늦게 이 시스템을 물려받았는데, 그래도 이 좀 대중성이 강한 집 모델에서 이와 같은 반응성을 먼저 향상시켜 주었다는 점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부분에서는 조금 불리한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또 쓰다 보면 나름대로 좀 직관성 있다고 보여주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크게 탓할 필요는 없겠고요. 다만 내비게이션 시스템 자체는 아쉬움이 나오는 편입니다. 뭐 정보도 그렇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이 꼭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시트 자체의 쿠션감은 좋은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수동으로 조작을 하다 보니까 시트백 각도를 미세하게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저도 이제 제가 원하는 시트 포지션보다는 지금 시트백을 약간 더 세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이 되면 좋겠죠. 다른 걸 떠나서 7천만 원이라는 가격을 갖고 있는데, 타사 모델들 특히 뭐 콜로라도와 비교를 한다면 가격 차이가 좀 많이 커지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신경을 써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트는 약간 불리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뭐 사실 별건 아니지만 윈도우 조작 스위치가 센터페시아 쪽에 달려 있죠. 이것 때문에 이제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어를 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 윈드실드 역시도 접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시승차에서는 그런 것들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도어나 윈드실드 이런 것들을 작동시키다 보면 도장이 손상을 받게 되는데, 뭐 내 차도 아닌데 굳이 뭐 그런 것들을 할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내 차일 경우 도어를 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컨버터블에서 느끼기 힘든 그런 집만의 오픈 에어링 그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긴 하죠. 자, 온로드 주행으로 놓고 봤을 때 글래디에이터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매력,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면 충분한 가치를 누릴 수 있겠고, 자, 뭐 블루투스 스피커 이런 것들도 부가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죠. 참고로 저 잊어버리면 굉장히 비쌉니다. 대략 한 1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뭐 굳이 저 스피커를 또 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런 소소한 그런 재미의 요소들을 마련했다는 점은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연료가 떨어져서 연료를 보충하고 나왔는데, 자, 글래디에이터 연비는 어떨까요? 저희가 정속 주행으로 고속도로에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뭐 디자인도 사실 뭐 공기저항 측면에서 많이 고려되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 리터당 10에서 최대 11km 정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잘 나올 때의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10 언더 정도를 보시는 것이 어떤 운전 측면에서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뭐 대략적으로 한 9에서 10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자, 내가 정말 노력하면 한 11 정도까지는 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내 주행 연비는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자, 공식 연비 다시 한번 볼까요? 대략적으로 이것 대비 한 10에서 많게는 20% 정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특히나 가다 서다가 많은 환경, 거기에 에어컨 작동 조건까지 맞물리게 되면 약간의 불리함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뭐 이거는 사실 상식적인 부분인데, 뭐 글래디에이터를 선택하신 분들께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랭글러와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뭔가 여유로운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랭글러에서 봤던 것처럼 스피커 역시도 위쪽에 부착이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좀 평가를 한다면 사운드 시스템 자체가 주는 만족감은 높지 않습니다. 자, 기본으로 이 베이스가 쳐주는 그런 펀치력은 좋은 편인데, 아무래도 고음 처리 부분에서 한계를 느끼게 되고, 뒷도어도 이렇게 탈부착을 할 수 있죠.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스피커를 위쪽에 달았고, 이것 자체가 사실은 사운드 시스템의 능력을 끌어내기에는 불리한 조건인 만큼 이 차만의 특성,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일부의 것들이 희생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앞서 보신 것처럼 블루투스 스피커 좀 신선하긴 하죠. 비싸서 문제지.
자, 제가 과거에 이 집 모델들을 탈 때 뭔가 이 소재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돗 패널도 하드 타입의 플라스틱이 아니라 부드러운 소재를 쓰고 있고, 하단 부분에 플라스틱 영역도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의 집처럼 뭔가 그 싼맛을 남발하는 그런 요소를 대폭 줄이면서 나름대로는 고급화를 추구했다, 이렇게 봐주셔도 좋겠고, 뭐 대시보드를 비롯해서 센터페시아 이쪽에 이제 배열되어 있는 버튼들이 다소 투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차의 분위기와는 잘 어울리는 만큼 이것 자체를 단점으로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뒷좌석의 시트백 각도도 좋은 수준이었고, 레그룸도 적당히 잘 나왔고요. 자, 그리고 승차감, 아무래도 타이어 특성에 의한 그런 승차감 훼손이 약간은 있습니다. 뭐 고무가 더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뭐 이것이 승차감에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이 조금은 불리한 그런 요소로 작용하게 되고, 다만 다른 모델보다 이 상하 움직임 자체가 많은 편입니다. 때문에 앞서 바디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일상에서의 승차감은 충분히 타협할 정도가 되는 만큼 승차감 자체는 장거리 투어에 도움이 되는데 소음 부분이 아쉽다, 이렇게 MVH 측면을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만난 집 글래디에이터. 자, 조만간 저희가 이 동급 모델 세대를 바탕으로 한 결과도 보여드릴 예정인데, 글래디에이터는 다른 걸 떠나서 매력적인 그런 자신만의 색을 뚜렷하게 갖고 있어서 좋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테스트했던 차는 레드 컬러였는데 지금 블루 컬러, 뭐 이것도 사실은 강렬해서 좋은데요. 자, 블루 컬러가 강렬하게 또한 힘있게 다가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글래디에이터의 디자인적인 매력과 잘 어우러져서 이런 점들이 잘 부각이 되고 있죠. 뭐 물론 시트를 비롯해서 몇 가지 그런 불편한 그런 요소는 있지만, 적어도 이 차를 택하시는 분들, 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동급 모델을 놓고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픽업의 본질, 여기에 가성비를 추구한다면 콜로라도 엔트리 트림을 사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네, 이런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뭐 거의 한 3천만 원 가까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지만 이 차가 갖고 있는 이런 본질적인 부분, 특히 집에 대해서 이 로망, 집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 글래디에이터 충분한 만족감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 순수 오프로드 성능만 놓고 본다면 랭글러가 낫긴 하지만, 이 트럭베드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바로 그 점이 글래디에이터가 갖는 최고의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만 이 제조사 차원에서는 향후에 이 온로드 주행 성능, 그리고 멀리 이렇게 뭔가 이동을 해야 될 때 이런 스트레스의 요소를 조금 더 차단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최근 집이 자랑하는 것이 있죠. 그래도 이제는 물이 새지 않는다. 이게 뭐 자랑할 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진 모습이고, 베드 같은 경우도 커버가 어느 정도의 방수 능력을 갖고 있는 만큼 화물 보호 측면에서도 조금은 유리한 면이 있다. 물론 지불을 하셔야 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집의 또 하나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픽업 트럭 글래디에이터를 만나봤습니다.